안녕하세요, 김경일입니다. 나의 두 번째 교과서. 아쉽게도 오늘이 심리학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마지막인 만큼 정말 중요한 거지만 많이들 놓치시는 주제로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나이와 함께 성장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수록 오히려 나아지는 것들도 많거든요. 오늘은 제가 좀 더 희망적이고 낙관적인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들 나이 드는 게 두려우시죠? 최소한 두렵지 않더라도 걱정이 되거나 야, 이렇게 내가 나이 들어가고 있구나, 굉장히 만감이 교차하실 겁니다. 저도 당연히 예외가 아니죠. 저는 열심히 재밌게 뛰어놀았던 20대가 불과 엊그제 같은데 저 역시 50대 중반이 됐거든요. 게다가 우리나라는요, 나이에 굉장히 민감하죠. 그래서 20대만 지나도 30대에 벌써 우울해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나이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이라기보다는 좀 걱정과 부정적인 혹은 비관이 많이 숨어들어 있는 게 또 한국에서의 나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건요, 나이 들수록 행복이 더 증가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나이 드는 것에 대해 왜 부정적인 이미지만 갖고 있을까요? 먼저 그 이면에는 어떤 생각들과 심지어 오해와 착각이 있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살까지 사실 것 같으세요? 저는 이런 질문들을 사서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많이 연구합니다. 제가 태어나던 1970년에 기대 수명이 50대 중반으로 발표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사람이 50대 중반 정도까지 생존한다라고 본다는 거였죠. 그런데 55년이 흘러 저희 1970년생이 이제 55세가 됐어요. 그 나이가 됐죠. 그런데 대부분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살고 오래 산다는 거예요. 여전히 많은 부분은 추리와 그다음에 예상과학의 영역이지만 110, 120, 130 셋 중에 하나를 골라 너는 사망할 거야 라고 굉장히 많은 수명 관련 전문가들이 인지심리학자인 저에게 얘기해 주죠. 이 이야기는 뭐냐? 120세에 사망한다면 무려 100년의 노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생물학적으로만 보면 인간은 20살 때까지 성장하는 게 거의 최대치죠. 그러니까 21살 때부터 나이 들어간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은 성장의 시간보다 노화의 시간이 압도적으로 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매뉴얼은 없습니다. 그러니 막막하죠. 그게 바로 지금 내가 나이 들어간다는 것에 대한 막막함과 그대로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쓸모 없어지는 것일까요? 혹은 반대로 과거에 생각했던 것처럼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더 성숙해지는 걸까요? 당연히 둘 다 가능해지죠. 우리가 처음에는 살짝 비슷한 지점에서 출발했지만 각도를 조금만 벌린 상태에서 계속 가다 보면 그 거리는 훨씬 더 크게 변하죠. 큰 차이가 없었던 젊은 시절에 출발을 하더라도 그 각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성숙한 삶과 그 다음에 미성숙한 삶의 차이는 엄청 더 크게 되죠. 제 주위에도 70대, 80대 이렇게 들어가시면서 너무나도 지혜롭고 그리고 내 인생의 중요한 질문은 꼭 이분한테 한번 의견은 들어봐야 되겠다라는 정도의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그분들과 거의 같은 연배이면서도 정말 마이동풍이 뭔지를 보여주시고 대화조차 하기 싫은 분들도 얼마든지 계시죠. 그래서 저는 가끔씩 정신이 번쩍 들곤 합니다. 야, 이렇게 살다가 정말 나보다 50살, 60살, 70살 어린 사람들한테 정말 보기 싫은 사람 될 수도 있겠다. 혹은 조금 괜찮고 나름 또 질 좋은 판단과 말을 한 날은
야, 나 계속 이렇게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더 계속해서 성숙해지고 싶다. 저도 늘 언제나 혼란스럽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나이 들면서 심리학적으로 더 성숙해지는가? 물론 여기엔 관련된 재밌는 연구도 있습니다. 독일에서 한 연구인데요. 이 연구는 일반적으로 속물근성 혹은 과소비하는 그런 스타일, 소위 말하는 자기 자랑하는 이른바 미성숙한 자세들 있죠. 20대 초중반에 한 1년에 100명의 사람들에게 속물근성에 대한 모습들을 측정을 했는데 1위부터 100위까지가 정해지겠죠. 그러면 나이 들어가면서 그 사람들은 그 속물근성이 점점 줄어듭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철든 모습이죠. 근데 너무 재밌는 건요. 순위는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즉, 내가 만약에 속물근성으로 20대 초중반에 40이었다면 70대가 돼도 그때 연구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순위는 40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참으로 다양하고도 복잡한 측면이 있는 게 우리의 나이 들어간다는 측면입니다. 최근 서점가에서 굉장히 많이 판매되는 책들을 분석해보면 방황하는 40대를 위한, 혼란스러운 50대를 위한 지침서 아니면 안내서. 이건 공자님이 말씀하신 불옥, 지천명, 이순과는 정말 배치되는 개념이죠. 왜 그럴까요? 그만큼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35만 년 동안 현생 인류가 쌓아왔던 지식의 사이클, 연륜의 사이클 혹은 연령의 사이클이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나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리고 나는 아직도 배워야 할 게 많다. 나는 아직도 더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끊임없이 유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그 생각을 포기한 분들이 바로 맞이하게 되는 그 가슴 아픈 성적표가 바로 헛살았다는 얘기예요. 나이 헛먹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잘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20대, 30대 혹은 그 언저리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고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자랐다. 나는 이미 성장을 끝냈다라고 하는 생각이 은연중에 자리 잡았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지금이나 그때나 같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제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30대 초반부터 검은 머리 가진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제가 개를 거두기 싫더라고요. 사람은 믿는 게 아니야. 그놈이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30대에 그 생각을 가졌다 하더라도 검은 머리 가진 사람에게 가장 큰 도움을 받았고 그리고 사람을 믿어야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A도 맞고 B도 맞고 C도 맞고 또 A도 틀리고 B도 틀리고 C도 틀리다는 걸 알고 있었겠죠.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왜 여기서 멈췄을까요? 그 이후에 자기의 신념 아닌 신념에 배치되는, 부합되지 않는 그런 수많은 경험들을 다 저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계속 그 20대, 30대에 만들었던 어이없는 신념 아닌 신념, 즉 아집에 그냥 계속 기초한 삶을 살았고 다른 삶은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생각이 정교해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요. 검은 머리 가진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라는 표현을 30대 초반에 가졌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10년의 삶에서 고민과 생각을 했다면 그 명제가 버려지지 않더라도 수정됐겠죠. 내가 강할 때만 나에게 아첨하는 검은 머리 가진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착한데 약자일 경우에 특히나 하대하는 사람은 절대로 신뢰하면 안 된다. 세상에 많은 규칙들과 법칙들이 존재합니다만 내가 그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마찬가지로 정교해지고 복잡해지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헛사는 사람들입니다. 나이 헛먹었다는 사람들이죠. 어린이, 청소년, 청년, 중장년, 그리고 노년. 일반적으로 이렇게 성장 단계를 거치면서 사람들이 겪는 대표적인 심리적 변화는 무엇일까요?
어린이들은요, 좋으면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일이 일어난 것처럼 웃습니다. 슬프잖아요? 세상이 망한 것처럼 울죠. 그리고 그게 최고조에 이르는 게 청소년기입니다. 청년기가 좀 나아지죠. 중장년이 되면 상당히 조절을 잘합니다. 노년기에 들어간 사람 중에요, 정확한 사람들이 있죠. 10점 만점에 7점으로 화내야 되는 건 정말 7점 만점에 7점으로 화를 내고, 10점 만점에 3점으로 기뻐해야 되는 것은 정말 3점 정도 기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보면 저는 야, 나도 저렇게 나이 들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점점 더 정교해지는 사람과 점점 더 단순해지는 사람. 실제로 이 점점 더 정교해지는 사람들을 보면요, 현인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걸 실험적으로 보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나이 들어가면서 더 좋아지는 것에 혹은 더 향상되는 능력에도 연구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60대도 아니고요, 70대는 돼야 좋아지는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냐고요? 오늘 좋은 일이 3개 있었고 나쁜 일이 2개 있으셨어요. 그리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정도는 다 플러스 1,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 3개, 플러스 3이죠. 나쁜 일 2개, 마이너스 2입니다. 합치면 오늘은 플러스 1이죠. 그러면 오늘은 어쨌든 평균적인 날보다 좋은 날이죠. 그런데 나이가 어릴수록 50대가 되기 전까지는 플러스 3이라도 마이너스 2면 그날은 그냥 마이너스 2입니다. 실제로 직장에서 많이 일어나죠. 좋은 일 3번, 칭찬 3번 아무리 해줘도 퇴근할 때 한번 뭐라 그러면 그 직원, 특히 젊은 직원은 입이 이렇게 나와서 나 오늘 부장님한테 엄청 혼났어, 짜증나, 부장님 안 보고 싶어, 퇴사할래 이러면서 저녁 때 술잔을 기울이죠. 그리고 이 얘기는 뭐예요? 마이너스가 있는 날이면 좋은 날이 아무리 많아도 계속해서 화나고 짜증난다는 거예요. 어쩐지 저희 20대가 그렇게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플러스 3, 마이너스 1을 이제 합치니까 오늘은 플러스 1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대충 60세는 살아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연구 결과입니다. 이렇게 되는 데까지도 60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60세라 하더라도 그 마이너스 2가 후반부에 집중되면, 즉 저녁, 퇴근 무렵 혹은 내가 가게를 하고 있다면 가게 문을 닫을 무렵이라면 60대조차도 오늘은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정확한 계산이 가능한 게 70대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참 재밌는 연구죠. 이 얘기는 뭐냐? 많은 걸 가지고도 자기를 불행하다고 생각하다는 것과 혹은 열심히 성취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너무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불필요하게 채찍질하는 그런 소진적인 모습을 70대가 되면 안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자원으로도 더 훨씬 효율적으로 살 수 있는 지혜가 70대는 돼야 나온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제가 단서를 달아드렸습니다. 이렇게 가는 사람과 못 가는 사람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게 70대이기도 하죠. 아니 그런 재밌는 연구를 왜 안 했어 지금까지? 왜 최근에 와서야 한 거야? 죄송합니다. 과거에는 70대 실험 참가자를 구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문제는 70대 연구자도 없었다는 거예요. 나이 들어가면서 이제 저희들도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점점 심리학자들도 나이 들어가면서 더 좋아지는 것, 나이 들으면서 더 안 좋아지는 것들에 대한 구분을 이제 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여기에는 안 좋아진다라고 착각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별 문제가 없는데도요. 대표적인 게 기억력이죠. 나이 들어가면서 기억력이 점점 더 떨어지고 있다고 많이 생각들 하시죠. 그런데 정밀하게 뇌를 촬영하면서 실험 연구를 해보면 나의 기억이 뇌가 퇴화하거나 노화해서 떨어지는 것만큼보다는 주관적으로 느끼는 기억력이 더 안 좋다는 거예요. 즉, 실제로 뇌가 안 좋아진 것보다 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그 악화의 정도가 더 심하다. 왜 나는 나의 기억력을 더 과소평가하고 있을까요?
이건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인지심리학의 오랜 연구 결과 중에 하나가 바로 간섭현상이죠. 간섭현상, 뭘까요? 초임교사이신 선생님은요, 제자들의 이름을 너무 잘 기억합니다. 왜? 제자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영희는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담임 선생님을 한 30년쯤 하신 교사께서는 제자라는 내 데이터베이스에 영희가 무려 20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선생님 저 기억나시죠? 저 영희예요.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기억이 안 납니다. 이건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20명의 영희들이 전부 다 자기가 나가겠다고 서로 밀치고 있으면서 간섭이 일어나죠. 그러다 아무도 못 나가는 거예요. 머리에 너무 뭐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저희 인지심리학자들끼리는 아주 재밌는 농담을 하죠. 저는 60대나 70대가 됐는데도 아무런 기억력에 문제가 없습니다. 머리에 든 게 없는 분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위축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활동하셔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원장수녀님을 연구한 결과도 있습니다. 미국의 인지심리학자들이 그 수녀원에서 가장 지혜롭고 그 다음에 활동력 있는 원장수녀님이 갑자기 급작스러운 질병으로 사망하시고 난 다음에 부검을 해보고 충격에 빠지죠. 왜? 정말 현인에 가깝고 늘 연구를 같이 상의했던 그 원장수녀님의 뇌가 후기 알츠하이머, 즉 치매가 굉장히 길게 진행된 뇌였다는 거예요. 아니, 치매가 온 지 한참 된 이 원장수녀님이 어떻게 우리 연구진들도 감탄할 만큼 야, 저렇게 지혜롭게 현명하게 늘 판단하실까? 뇌를 어떻게 쓰느냐가 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원장수녀님은 어떤 일을 하셨기 때문일까요? 바로 내년의 예산이에요. 후년의 후원금이죠. 3년 후에 우리 수녀원에 어떤 설비를 해야 될까에 대한 예측입니다. 즉, 미래를 늘 생각하시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것이지만 가장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호모 프로스펙투스, 전망하는 인간이라는 책에 보시면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무엇이 다른가? 인간만 말한다. 다 틀렸죠. 다른 동물들도 커뮤니케이션 합니다. 인간만 감정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 기각됐죠. 다른 동물들도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는 인간만의 특징으로 굳건히 자리 잡고 있는 건 인간만이 먼 미래를 생각한다. 인간 다음으로 지능지수가 높다는 어떤 오랑우탄, 고릴라, 보노보, 침팬지도 10년 후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아니, 단 1년 후도 고민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늘 끊임없이 미래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즉, 가장 미래지향적이고 점점 더 미래지향적이어야 되는 게 우리가 중년과 노년을 거치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아유, 곧 있으면 죽을 텐데 내가 이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러고 30년 더 사실 거잖아요. 그리고 50년 더 사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 30년과 50년은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런 노력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지기능과 기억력 감퇴는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나는 계속해서 조금 더 유지하고 싶어, 조금 더 강화하고 싶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담임 선생님이 왜 영희를 기억하지 못하셨을까요? 제자들의 데이터베이스 아래 영희라는 수십 년간의 지도하셨던 학생 20명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재밌는 건 그 학교에 새로 부임하신 같은 나이에 학교 지킴이 보안관 선생님은 전교생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학교 지킴이 보안관 선생님의 은퇴 전 직업은 대부분 경찰관이나 소방관이세요. 그 보안관 선생님의 데이터베이스에는 범죄자의 이름이 수천 개가 있죠. 요즘 트렌드에 맞는 초등학생들의 이름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 첫째 딸이
초등학교를 다닐 때 학교 지킴이 보안관 선생님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교수님, 진짜 신기해요. 왜요? 학교가 진짜 신기한 곳이에요. 왜요? 학교에 오니까 기억력이 좋아졌어요. 그럴 리는 없죠. 그 보안관 선생님은 간섭 현상으로부터 벗어나신 거예요. 왜? 과거와는 다른 경험을 하시고 계시니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좋은 경험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입니다. 안 해봤던 일, 안 만나봤던 사람, 안 가봤던 곳을 계속해서 틈틈이 경험하시는 게 퇴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많은 인지 기능을 보완, 심지어는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죠. 자, 그렇다면 좋아, 나는 기억력까지는 필요 없어. 나는 그냥 건강. 이런 게 노화가 되고 있어서 너무 힘들어. 이런 분들께 또 조언해 드릴 수 있는 말이 있죠. 여기에는 심리학사에 남을 만한 유명한 실험 하나를 반드시 소개해 드려야 됩니다. 하버드 대학의 전설적인 심리학자 앨런 랭어 교수는요, 1980년대에 정말 기념비적인 연구를 합니다. 70세가 넘은 노인들을 데리고 오하이오주에 있는 한 별장에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별장에서는 전화도 없고 다른 외부와의 소통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별장에서 1980년대에 앨런 랭어 교수는 노인들을 20년 전으로 되돌리는 실험을 한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그 별장 안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릴린 monroe가 새로운 영화를 발표했대. 뜨거운 곳이 좋아. 오, 완전 야하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단 2주간의 시간 후에 그 어르신들의 생체 지수를 전부 다 측정했죠. 거의 20년 전으로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충격적이죠. 사실 이 연구의 결과들은 처음에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같은 실험을 반복해서 해봤죠. 웬걸 효과가 더 잘 나오는 연구들도 비일비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연구의 결과가 우리한테 의미해 주는 게 뭘까요? 설마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돌아가라는 얘기일까요? 그게 아니죠. 우리가 늙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퇴화와 동일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약해진다라는 사실과 동일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이 들어가면서도 건강하고 행복하며 심지어 지혜로운 선배님들은 저에게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제가 40대에 딱 들어갔을 때 그 선배님들이 50대였죠. 저한테 이러십니다. 김 교수, 50대가 딱 좋아. 빨리 와. 아, 그래요? 저 50대 되면 인생이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라니까. 완전 재밌어. 그런데 제가 50대가 되고 그분들은 60대가 됐죠. 지금 또 저한테 그러세요. 김 교수, 60대가 딱 좋아. 빨리 와. 제가 60대가 됐을 때도 또 똑같은 얘기를 하시겠죠. 무슨 얘기냐. 지금 이 시점을 훨씬 더 재밌고 즐겁게 즐겨야만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도 마찬가지로 그만큼을 활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전보다 더 나이 들었기 때문에 얼굴에 주름이 많다. 이런 건 받아들여야 되죠. 하지만 얼굴에 생긴 주름으로 나는 이제 쓸모없다. 나는 이제 필요 없다. 이건 전혀 다른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 들어가면서 훨씬 더 예쁘지 않아도 매력적인 사람을 보죠. 이런 사람들일수록 다양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에 대한 활동들을 중단 없이 하죠. 이런 사람들을 자기의 세상을 확장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히려 좁히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의 극단적 차이를 우리는 어디서 볼까요? 바로 영화 인턴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나보다 40살 어린, 내 자식보다 어린 사람, 앤 해서웨이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 인턴으로 첫 출근을 하는 로버트 드니로, 70세였죠. 주위에 있는 많은 동년배 친구들이 말립니다. 왜 굳이 그런 곳까지 가냐고. 하지만 로버트 드니로는 가보고 싶다라고 하죠. 로버트 드니로는 그 70세 이후에 그 영화에서 가장 오래 살고 건강한 사람이 되죠. 즉, 나이 들수록 지혜로워지는 사람의 태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로 거기까지 가느냐? 굳이 뭘 그걸 하느냐?
이렇게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안 해본 일을 하고 안 만나본 사람을 만나는 걸 한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점점 더 안 봤던 곳을 보며 확장적인 자세를 거치면서 나의 몸과 마음을 동일시한다는 겁니다. 심리학의 가장 중요한 말이 있죠. 정신과 건강은 같은 건전지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 정신이 건강할 수 없겠죠. 그런데 바꿔서 생각하는 건 왜 하지 않으세요? 우리 삶의 고난은 주로 무엇 때문에 올까요? 물론 가난과 질병 때문에 오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훨씬 더 우리에게 빈번하게 오는 고난은 대부분 사람 때문에 오는 거죠. 그런데 사람 때문에 고통받을 때 몸 다쳤을 때의 뇌와 거의 다르지 않다는 건 이제 대부분의 인지심리학자들과 뇌과학자들이 동의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뇌에 상당히 많은 육체적 고통, 육체적 상해를 담당하는 뇌의 영역들이 있죠. 그런데 그 영역들이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도 거의 비슷하게 활동하고 반응한다는 거예요. 몸 다쳤을 때 진통제 드시면 효과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 진통제 드시면 효과 있느냐?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결과들이 대부분 나옵니다. 깜짝 놀랐죠. 그리고 이렇게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마다 진통제 드시면 그건 약물 오남용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뭘까요? 바로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울 땐 몸을 다친 것처럼 몸을 먼저 돌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력의 문제이기 이전에 몸의 문제라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고통받을 때 나는 교통사고 당한 거랑 똑같습니다. 잘 먹고, 잘 자고, 그리고 혈액순환 잘 되게 몸을 잘 푸는 그게 진짜 회복 탄력성입니다. 오죽하면 이걸 사이콜로지컬 CPR이라고 부르는 연구자도 있죠. 심리적 심폐소생술. 그렇다면 내가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겠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타인들 때문에 고통스럽다면 그 소중한 사람들도 지금 몸을 다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정말 몸 다친 사람들처럼 돌봐주고 손잡아 주시는 그런 지혜를 한번 발휘해 보시면 어떨까요? 사실 저는 20대, 30대의 저보다 지금 배가 훨씬 많이 나왔고 머리도 많이 빠졌지만 지금의 제 모습이 더 마음에 듭니다. 제가 지금의 김경일이 되기까지 나이 들어간다는 것 참 많은 도움을 줬거든요. 특히 저처럼 욱하는 성격의 사람, 저처럼 소탐대실하는 사람, 성격의 사람들은 그 욱을 잘 조절하고 그 소탐을 잘 참아내는 데 있어서 나이 들어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좋은 사람들은 많은 도움을 주고받았죠. 제가 20대 대학원생이었을 때 정말 많은 선배들이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일아, 너는 어떤 직업을 가져도 되지만 말하는 직업은 가지지 마. 왜? 너무 욱하고 소탐대실해서 말을 정말 조리 없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 선배들이 지금도 되게 재밌어 하십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분명히 그때보다 훨씬 더 성장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나빠진 점보다 좋아진 점을 되새기시면서 10년 뒤, 20년 뒤의 모습을 또 예측하고 그려보며 더 발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이 세상에서 삶을 마감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더 만족스럽고 더 발전된 모습을 살아가면서 더 지혜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총 10번의 심리학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나는 끊임없이 긍정적으로 변화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는 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한꺼번에 담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얘기죠. 인간은 변화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게도 타고난 변화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변화하느냐를 결정한다는 거죠. 나를 소중히 인정하시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존재로 신뢰하시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가장 마땅한 삶에 대한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저의 강의가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행복해지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